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미국에서 나온 수출 규제 뉴스 때문에 일본이 깜짝 놀란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10여일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양국의 뉴스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여론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 중인데 G3라고 불리우는 일본까지 무역 제재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고, 그 대상은 한국이라며 본격적으로 방송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이 나갈 때 단편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양국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표면적인 방송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을 크게 난감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NN은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느냐고 그 원인을 물은 다음 자연스럽게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과거의 만행이 다시 한번 CNN 측에서 언급이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일본이 한국에 충분한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은 부분이 한국에서 개인 청구권에 의한 강제징용 판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굉장한 넌센스로 생각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실제 일부 일본의 전문 칼럼니스트조차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서 세계의 이목이 일본에 주목이 되는데 결국 과거사에 이목이 쏠리게 되면서 일본이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는 논조의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CNBC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을 했는데, 특히 이번 일본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한일 간의 과거사에 집중적인 조명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 간의 극도의 경색 국면은 60년이 누적된 한국의 분노로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본이 굉장히 거북해하는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36년간 한국 여성들이 일본 군대에서 부적절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며 위안부 문제까지 언급을 했고, 이것이 한일 무역전쟁을 촉발한 원인이라는 논조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듣기에 문제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4년 전 아베의 면전에서 그릇된 역사 인식을 꾸짖은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자칫 무역 분쟁 문제를 다루다가 일본의 과거사를 다시 한번 훑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양상이 될 수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제3국에서 일본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일본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수출 규제를 접자는 의견이죠.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엔 한국을 수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여전히 부적절한 흐름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히히. 20세기에 태어난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이 노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곡은 DJ DOC의 DOC와 춤을 이란 제목으로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일명 관광버스 춤과 함께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곡이죠. 젓가락질과 헤어스타일에 지적하는 옆집 아저씨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꼰대들을 타박하는 가사는 당시에는 마냥 웃기고 재밌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가사가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부분은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이 부분인데요. 가사에서 꼬집은 것처럼 젓가락질을 못하면 밥을 제대로 못 먹을까요? 여기에는 다소 놀랍고 쓸쓸한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90년대에는 다수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 고쳐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젓가락질 예절에 있어서 그 분위기가 과했는데요.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이 부족한 것 같다, 인성이 덜 됐다며 꾸지람을 하고는 했죠. 하지만 음식인류학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영아 교수는 올바른 젓가락질에 관한 인식은 일제강점기 이후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젓가락 담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올바른 젓가락질 인식이 굳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젓가락 교정기부터 시작해 젓가락 박물관까지 등장했죠. 실제로 일본에는 젓가락질과 관련된 금기가 엄격한데요. 젓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는 행위, 그릇을 젓가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 한 사람이 자신의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건네줄 때 받는 사람이 자신의 젓가락으로 받는 행동 등은 큰 신뢰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신뢰되는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일제강점기 때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서민들은 젓가락보다 숟가락을 더 중시했다는데요. 당시 식단이 주로 밥과 국 위주였기 때문입니다. 주영아 교수는 구한말을 겪었던 할머니와 인터뷰를 했는데
젓가락 없이 숟가락만으로 식사를 했으며 김치나 깍두기는 숟가락 손잡이로 찍어 먹었던 경험을 증언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젓가락질 종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 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19세기 조선의 풍속화가 성엽의 고기 굽기입니다. 그림 속 등장인물들은 화로 주변에 둘러앉아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요. 그림에 적힌 글귀에 의하면 이 그림은 관례를 마친 뒤 어른들을 모시고 술과 소고기를 대접하는 축하의 자리를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부분은 그림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의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X자 젓가락질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엄지와 검지로 젓가락을 잡는 올바른 젓가락질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른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그린 이 그림 하나만 봐도 우리 조상들이 젓가락질을 지금처럼 따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 젓가락질에 참견하는 건 꼰대 같다. 젓가락질에 정답은 없다. 밥만 잘 먹고 반찬만 잘 집으면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냐. 그래도 남이 보고 흉볼까봐 걱정되기는 한다. 나는 그래도 젓가락질을 똑바로 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버린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요하는 모습을 한순간에 바꾸기란 건 쉽지 않죠. 실제로 2017년 식품 제조기업 샘표에서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 젓가락질을 도입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샘표 측은 젓가락질이 한국 고유의 전통이라며 주장했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요하는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부터 숟가락으로만 식사를 하자거나 일본의 영향을 받은 젓가락 예절을 없애버리자는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제강점기 때의 씁쓸한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젓가락질 외에도 한국인의 일상에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은 관습은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의 장례 문화도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아버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고인을 보낼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수의인 삼배는 과거 천민이나 노비, 죄수가 입었던 직물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우리나라 전통 수의인 비단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썼던 게 바로 삼배인 거죠. 본래 삼배는 고인이 아니라 고인의 가족이 입는 상복으로 쓰였습니다. 유가족이 죄인이라는 뜻으로 거친 삼배를 입은 것이죠. 하지만 1934년 일제가 의례 준칙을 규정해 비단 수의를 금지하고 삼배와 무명으로 수의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전통 상복인 굵은 제복을 생략해 두루마기와 두건을 입도록 하고 왼쪽 가슴에는 나비 모양의 검은 리본을 달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수의 옷을 뜻하는 옷을 고인에게 입혀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상복으로 집중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고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연결식에서 삼성가 여인들이 입은 흰색 상복에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제외한 이들은 하얀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로 구성된 흰 상복을 입었는데요. 검정색인 요즘 상복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홍라희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사연 이사장은 왜 검은 상복이 아닌 흰 상복을 입었던 걸까요? 이들의 옷을 만든 김영석 한복 디자이너는 서양 복식과 검정 기모노를 입은 일본 상복 영향으로 검정이 상복색으로 굳어졌지만 우리 전통 상복색은 원래 흰색임을 알리고 싶어 흰 무명으로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은 장례식인 만큼 개인적으로 상복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은 검은 양복을 입었지만 상장과 완장은 차지 않았는데 오늘날 양복을 입은 사람의 왼쪽 팔에 검은 완장을 달게 한 것도 조선총독부 의례 준칙에 따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묘시에 태양 전하가 덕수궁 함령전에서 승하하였다. 다음날 복을 행하였다. 순종실록은 1919년 1월 21일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자 대한제국을 선포해 황제에 오른 고종의 죽음을 이렇게 짤막하게 다뤘습니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고종은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삼은 덕수궁에서 만년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죠. 그해 3월 3일 발인을 보려고 상경한 사람은 40만 명에 달했고 국장에 관한 기사는 끊임없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고종께서도 일제 주도에 외숙화된 국장으로 안타까운 마지막 길을 떠나셨는데요. 이는 곧 일제에 억눌려 살아온 민중을 자극했고
3.1운동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과거 우리 민족은 검은색 상복이 아닌 삼배로 만들어진 흰색 상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삼배를 수의로 쓰기 시작한 것이 일제강점기부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제가 의례 준칙으로 삼배 수의를 입도록 강제한 데에는 민족 정통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을 짓밟고 없애야 우리나라를 그들이 원하는 황국 식민으로 만들기 수월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위 사회 교화 자료를 통해 철저히 우리의 우수한 전통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제의 이런 간악한 의도는 80년이 넘는 현재까지 이어져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마땅한 장례 예복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제의 영향을 받은 다른 관습도 많이 있겠지만 당장 고인을 마지막으로 모시는 장례 문화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바르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제의 흔적으로 남은 우리 관습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